자, S라인과 식스팩의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리본. 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깨끗하게 간결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아, 일단 오랜만이고요. 네네.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한 달에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랜만이죠. 네, 우리끼리 오랜만이지만. 네. 그때 이제 저번에 그 다이어트 얘기 네, 할 네, 때가 네. 됐다 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뭐 지방에 대해서 아니면 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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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이 어떤 상태인가 네. 막 이런 거에 대한 저도 약간 칼럼을 몇 개 읽었었는데 요즘 약간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집밥에 대해서 팬데믹이 집밥. 된 다음에 집밥을 다들 많이 먹게 됐대요. 네.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렇죠. 혼술도. 외식보다는 어떻게 그 혼술도 마찬가지고 혼자 식사하는 인구들도 저번에 옛날에 말을 했었지만 많아지고 그쵸. 일단 집밥을 많이 드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 집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우리 삶에 또 우리 정서적인 느낌과 실제로는 또 어떤가? 영향적으로는 어떤 괴리가 있는가? 어떤가 여기에 대한 칼럼을 한번 읽고 나서 저도 조금 느끼는 바가 좀 많았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집밥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이 네네. 기본적인 관념은 따뜻한 거. 그쵸 그죠? 뭔가 이게 집밥하면 정서의 기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용산이나 여의도 같이 직장인들이 많던 데는 그 가게 이름에 향수를 자극하는 집밥, 어머니, 외갓집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류의 식당들이 맞아요. 많고요. 맞아요. 아파트 주변에 가면 요즘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식당들을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이름들을 많아요. 남이의 준밥. 너무 와닿는다. 그렇게 열광을 한데. 진짜 그러겠다. 남이의 준밥. 저거 먹고 싶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다른 거야.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사실 그쵸. 집밥이라는 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수고로움이 들어가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으로 그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남이의 준밥. 그렇죠. 회사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각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서에 기대서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집밥은 그 우리 정서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그 따뜻하고 네. 옳고 항상 선이고 거기에 반대된 외식은 나쁜 거, 집밥은 좋은 거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지 않나. 그렇죠. 외식은 약간 그 건강에 해롭고 그 집밥은 몸이 좋다.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칼럼이었고요.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엄마나 바가- 아내가 네네. 나한테 나쁜 걸 해줄 리가 없어. 맞아. 그런 게 있지. 칼럼이 맞아요. 그런 칼럼을 읽고 과연 요즘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가?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가 맞고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가 맞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식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처럼 규제가 까다롭기 전에는 실제로 불량식품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네. 불량으로 출처 불명의 그런 식재료들을 사용한 불량 음식들이 그렇죠. 꽤 많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와 관련돼 있는 사고가 나서 뉴스에서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우리들 동요에도 많이 나와. 얼음 과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맞아요. 뭐 이런 동요를 부를 정도로 바깥에 나오는 이제 빙과류라든지 아니면 바로 조리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그렇죠. 거부감도 되게 많아서. 어제 근데 뭔가 표정이 되게 향수에 젖는 표정인데. 근데 그 얼음 과자가 요즘 애들은 맛없다고 하지. 그렇지. 옛날에 우리 얼음 과자 실제로 정말 옛날에는 빙과가 아이스 깨끼 장사 아저씨들이 맞아. 말도 안 되는 그 설탕물을 가지고 그런 걸 맞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비위생적인 경우가 꽤 있었었고요. 많았어. 여름에 보면은 그쵸. 미역국 같은 거 냉차 같은 거 별거 아닌데 말도 네. 안 되는 환경이었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식업 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느낄 거고 특히 공산품으로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 느낄 거예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그렇죠. 식재료가 사용이 돼요. 사실 우리 집에서
가끔 유통기한치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전 잘 먹습니다. 다 네, 제 탓입니다. 저도 그렇죠. 만약에 식당이나 그런 식품 공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큰일 나죠, 진짜. 영업 정지예요. 네. 그대로 영업 큰일 정지고 나죠, 그건 정말. 이력에 그냥 남아요. 아주 그냥 ABC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둬야 될 정도로 그것만 체크하는 사람 둬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은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집밥이 재료도 더 신선한가 이것도 또 다시 봐야 돼요. 사실 선납서출 확실하고 수국만큼 가져다가 이렇게 그 만드는 뭐 큰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네네네, 그렇죠.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품이 더 신선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냉장고 털어가지고 이거 언제 거야? 아, 이게 그러네요, 넣어봐 네네네. 해가지고 만든 집밥이 더 건강한지 사실 이건 게임이 사실 안 되는 거야. 식당이나 그런 공장들 하루에도 천장까지 다 뜯어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천장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요식업 쪽으로 조금 일해본 사람들은 그거 알거든요. 하수구 청소도 맨날 해요. 그걸 어떻게 맨날 해? 맨날 해요. 일이니까. 많이 할수 있는 좋아졌어. 거죠. 많이 좋아졌어. 햇섭 그쵸. 규칙 중에 그게 하나예요. 싹 비워내고 싹 다시 오고. 그때 무균 같은 느낌으로 무균까지는 알지만 하여튼 무균실 같은 느낌으로 뭐 패킹부터 시작해 패킹 마지막 패킹 단계까지 그런 그 철저한 그 집중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가? 안 하죠. 그렇죠. 그치. 안 하지. 그럼 영양적으로는 어떤가? 음식이란 게 사실 우리가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량의 정비율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뭘 먹느냐도 중요한데 비율이 되게 중요한. 그쵸.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비율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 옛날처럼 원푸드 이런 거는 잘 안 하니까 그쵸. 비율에 대한 그 이해도들이 높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니즈들이 있는데 과연 집밥으로 그걸 구현해낼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면 똑같은 품질로 계속 그러니까 가정식 그냥 우리 그렇게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푸드라든지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식을 드시되 적게 좀 먹으면서 약간 치팅데이 때를 오히려 역으로 굶는 날을 하루 정도 정해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의 다이어트법도 굉장히 좀 곽강을 받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량이라는 게 일반 1인분이라는 게 근데 이거 정량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참 힘들죠. 그쵸. 애매하죠, 되게. 그게 사실은 유리한 게 밀키트라든지 레토르트라든지 외식이 그렇죠.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햄버거집만 가도 칼로리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칼로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해가지고 날 컨트롤할 수 먹는 걸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집밥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그렇네요. 네. 집밥 해보신 분들은 보통 이제 남자들도 많이 하니까 저도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양 실패가 가장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짜고 좀 달아. 그렇게도 많이 제가 만들 때는 좀 그렇거든요. 양실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이게 해보니까 정량으로 적게 딱 1인분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맞아요. 하게 되면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아쉬워. 그러니까 내 노력이 누군가 아쉬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양이라도 많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런 전 그것도 많이 조리하는 게 좀 쉬워요, 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료는 다 또 소진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이거 뭐 만두 같은 거 5개 남았어. 한 2개만 넣고 싶었는데, 그냥 때려 넣어. 맞아요.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가면 갈수록 집밥에 대한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대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그 체계적인 음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집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그 정량적인 품질 그쵸. 균질화에서나 그쵸. 그렇게 요즘은 집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어머니가 또 이렇게 보면 그거 먹고 되겠냐고 더 먹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네. 그 칼럼이 팩트를 하나 날린 게 있는데 네. 조사를 했는데 그 50대, 60대까지 집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어머님들의 관절염 비율이라든지
당뇨 비율이 훨씬 더 높대요. 아. 그냥 사회생활을 하신 어머니 대비해가지고. 음. 우리 이거를 완전 치환을 할 수는 그 1대1 없지만 그렇죠. 어머니들로서 주방을 사수해 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일이 돼가고 그렇죠. 맞아요. 있는지 음. 그게 사실 그 밥을 조금 이제 요즘에는 엄마가 그 자가격리 들어가고 아빠가 요리를 했던 집들 후기들도 많거든요.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애들이 입맛이 네. 정말 두 번 이상 안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기의 이제 그 필살기들 있잖아요. 누구나 네네네. 요리 필살기들 그런 게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죠. 미천 떨어지면 네,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맞아요. 왜 애들이 그거 뭐 새로운 걸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베이크 같은 거에 도전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망하죠. 망하는 거죠. 베이킹은 정말 홈베이킹. 화학자 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정량대로. 정량이 틀리는 순간 완전 망하죠. 망하는 거죠. 그 베이크가 약간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말 1g 차이로 맞아. 그러니까 뭐 효모나 이스나 사실은 이제 효모의 먹이를 얼마나 주는 거에 따라서 부푸는 양이 막 차이가 그렇죠. 나고 그래서 정확한 양 요새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나와. 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대충 만든다. 그랬다가는 큰일 그렇죠. 나죠. 큰일 나죠. 맛도 없고 양도 많고. 네. 그래서 그 해놨으니까 다 먹어야 되고. 맞아요. 그 칼럼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더 깨끗한 밀키트 종류들. 그러니까 레토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리한 다음에 데펴 먹는 개념이라 네네. 맛에 우리가 이제 신선한 맛, 바로 조리한 맛을 느끼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밀키트 종류가 이제는 확실히 그 시장이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집밥을 대체한 뭔가 네. 좀 더 요즘 사실은 밀키트 종류 좀 해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수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저희 집은 확진된 사람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집 주변에서 밀키트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당 조리해서 먹어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어서. 맛있어요. 네. 재료들도 거기 있는 재료만 근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첨가만 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수를 좋아하신다 그럼 네네. 고수를 조금 더 좀 첨가한다든지 예. 거기다 뭐 야채가 조금 맞아요. 네. 많은 걸 원한다 그럼 야채만 조금 사서 그렇죠. 넣어 먹으면 정말 간편한 것 같고 네,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고요. 비싸지도 네. 않고요. 사실 그걸 다 장봐가지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렇죠. 뭔가 그런 그 연속적이지 않은 그 밥을 하는 집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밀키트가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이제 있고요. 그 식재료를 사다가 내가 했는데 과연 이 밀키트에서 나오는 이 맛을 내가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밀키트를 먹지만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알지만 사실 이거는 뭔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것 같다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 정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건 맞아요. 집밥이 아니라는 거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도 있고 또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꼰대가 안 되고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떤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네네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밀키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서론이 길었나요? 이거 아니, 사실 이제 네. 시작하는 말이었는데 그래?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다이어트를 주제로 말씀하셨을 때 지방에 대해서 아니면 음식 섭식에 대해서 일단 음식 섭식에 대해서 조금 관력적인 거를 어떻게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또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A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몸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뭔가 흡수돼서 그게 온전히 내 걸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고대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쵸? 그렇죠. 고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는 이를테면 어린 것을 먹으면 내가 어려질 것이다. 영계, 어린 뭐
저 돼지 어린 거 그렇죠. 무슨 요리라고 그러죠? 굉장히 주술적인 개념이에요. 애저요리라고. 그쵸. 굉장히 그 그쵸. 주술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맞아요. 정말. 어린 것을 먹으면 내가 어려질 것이다. 아니면 뭐 로얄 젤리처럼 네네. 요걸 먹으면 여왕벌이 됐으니까 나도 이걸 먹었으면 뭔가 더 아니 뭐 심지어 극단적으로 네네. 우리 그 폴리네시아계 그 마오리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네네.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시기를 하잖아요. 그쵸. 저 전사에 뭐를 먹으면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능력이 나한테 올 거라는 그런 맞아요, 어떤 부정의 맞아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뭐 장어를 먹으면 장어처럼 하여튼 네.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관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흡수를 한다는 거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다 일일이 조각을 내서 그 파편들을 먹는 거 그렇죠. 그 재료들을 먹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 그 고기가 어떤 고기든 간에 그 단백질원이 뭐였던 간에 우리는 아미노산 형태로 그렇죠. 받아들여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미노산은 블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고를 뭐 무슨 커다란 성을 만들고 멋진 말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흡수되는 거는 그 레고 조각이란 말이죠. 그렇죠. 제품의 말도 차이만 있을 아니고 뿐이지. 그 말도 예. 그죠 말도 아니고 성도 아닌 그 재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맞게 또 필요에 따라서 그냥 조립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좀 인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콜라겐이 있어요. 콜라겐. 콜라겐 맞아요. 근데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되는 게 아니라 콜라겐을 구성하던 레고 조각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말했지만 콜라겐이란 거는 단백질 중에 제일 하등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고급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이루고 있는 뭐 그런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콜라겐은 심지어 곤충한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진화 단계에서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렇죠. 젤라틴 형태로. 네, 예. 있었던 해파리류 막 이렇게 우리가 뭐 편연편충 뭐 내가 그냥 플라나리아 뭐 이런 것도 겉보면은 약간 콜라겐 성분이실 그렇죠. 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태초부터 있었던 그 기본 구성 성분이니까 사실 우리 고등동물들은 더 복잡한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BCAA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먹고 예. 무슨 리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곡식으로부터도 얻고, 그쵸 맞아요. 그런 예. 블럭들을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제일 기초적인 거를 그것도 콜라겐을 먹으면 이게 피부로 걸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으로 그렇죠. 했는데 사실 콜라겐이 그대로 덩어리째 와가지고 여기 딱 붙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그렇지 되죠. 않아요. 그쵸? 네, 그렇게 안 그렇게 되죠. 안 되죠.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되니까 사실 콜라겐을 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 거를 먹었어요라는 게 재료인데 저 재료는 뭘 먹어도 지금 들어가 이거 이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양식의 역사 아닙니까? 그쵸, 그쵸. 이게 보양식의 역사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급한 재료인데 많이 때려 먹으면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 오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10명 중에 한 명만 그렇게 나와서 확 이렇게 재생산이 되면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실인 게 그냥 안 먹으면 뭔가 손해 보일 것 같거든. 그렇지. 맞아요. 다른 사람의 그 케이스를 믿고 발뒤꿈치가 각질이 엄청 심한 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분이 콜라겐 먹고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식사를 많이 안 해서 식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게 거야.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정말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 한 명만 나와서 자기가 뭐 효과 봤다 그러면 사람들 일단 콜라겐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깔고 가는 거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도 일종의 단백질인데 그렇죠. 결합 조직 단백질인데 사실 우리가 질긴 고기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질긴 맞아, 고기 잘 안 먹고 부드러운 육 거기에는 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우리가 신토부리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면 일종의 편식이거든. 그것도. 편식이지. 그게 뭐냐면 그 사회 뭐 지중해성 식품을 좋아하는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때려 먹어도 그거를 뭔가 좋게 더 발현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고 뱃속에. 맞아. 우리는 고기를 옛날부터 잘 못 먹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고기 먹으면 부대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 거기 특히 결합 조직 같은 거는 그 국으로 우리가 떠먹어서 조금 보충을 해줄 수 있는데 고기를 씹어서는 그게 보충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진짜 보양식으로 도가니탕 같은 걸 먹었을 때 그 먹기는 편한데 결합 조직을 푹 끓인 거니까. 그죠. 결합 조직 단백질 그 아미노산들을 맞아. 흡수를 하는 방법으로 그거를 조금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장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내 그거를 다 더 좋은 성분으로 분해해내고 결합해내가지고 몸으로 들어갔었을 때 바로 그런 그 젤라틴 성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뭘 먹는 재료로 그거를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장내 미생물들의 그 건강함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이건 지속 가 모든 재료를 그래도 변이해내는 거는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니까 얘네들하고의 궁합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런 보양식이 더 중요한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거를 소화한 다음에 내 몸으로 이제 녹여내느냐. 네네. 이거는 약간 그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내 세균총이나 이런 쪽에 이제 오랫동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쵸, 시스템 그쵸. 자체가 내 몸에 이제 있는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저희 뭐 잠깐 쉬었다가 네. 예, 2부로다가 돌아서 더 이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